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낙원 김선아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내가 만드는 디자인학 디자인 사고 책에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띵킹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챕터를 보시면은 스스로 준비하기 챕터부터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동기부여에 관련된 재미 붙이기, 그리고 직접 알아가기, 디자인 세우기,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기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적인 어떤 감성과 소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여기에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목록을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끌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떤 힌트를 여기서 한번 얻어보자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다 싶은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를 가지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분 내외의 어떤 활동이고요. A4 용지랑 필기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좋아하는 펜을 골라서 알파벳이나 한글 자음 모음 숫자를 일관된 스타일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으로 문자를 그려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선택한 문자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나 현장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적인 소재를 찾는 분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대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지금 상형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그림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각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적고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근데 그림을 그려보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제시한 그 단어에 어울리는 어떤 대상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 제시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활용한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형화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가방 엿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A4 용지랑 포스트잇, 투명 테이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가방 속 물건을 모두 꺼내보기 좋게 진열한다. 각 아이템마다 번호를 적어둔다. 각 아이템에 대한 이름과 브랜드, 용도, 가격대 등 알고자 하는 기준을 정해서 표를 만든다. 가방 주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 아이템이 가지는 의미를 유추해보고 유행, 취향, 특성 등을 파악해본다 라는 건데요. 좀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데 모여서 서로 되게 모르는데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앉아있죠. 그런데 나를 그냥 내가 소개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놓음으로써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탐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싶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오래 걸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가능한 사물, 드라이버나 칼 등의 기구, 사진기, 필기구, A4 용지, 포스트잇이나 메모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방법에는
분해할 아이템의 원형 모습을 사진을 찍고 제품의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적어둔다. 드라이버나 칼을 이용해 대상을 분해하고 주요 부품을 우선순위로 두어 나열한 후 사진을 찍어둔다. 분류해 나열한 각 부품에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이름과 기능을 적는다. 3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각 부품의 모양, 성능 등을 살펴본 후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아이디어를 조사해 모두 적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하죠. 이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 이유는 나의 어떤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오리는 거죠. 오리고 나서 그 내가 오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내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를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의 목적은 우리가 이게 한데 모였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유대감, 그리고 공동의 어떤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을 떠올리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발표함과 동시에 나를 설명할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을 듣는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한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진지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할 때, 그리고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해야 하는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필기구와 노트, A4 용지 정도만 필요해요. 방법은 가로축은 시간으로 정하고 주제마다 변화가 있을 만한 시간 간격을 정해서 구분한다. 주제마다 중요한 이슈를 세로축에 둔다. 각 시기별로 주제에 맞는 사례를 이미지와 설명을 덧붙여 배치한다. 배치된 사례와 연도별 흐름을 파악해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만들고 나서 가로축에다가는 어떤 시간을, 연도 이런 것들을 적고, 그리고 세로축에다가는 내가 어떤 생각해보고 싶은 어떤 주제들을 적는 거죠. 주제들을 적어서 그 주제들에 맞추어서 연도별로 과연 나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에는 연도를 적고 세로축에는 오늘 우리가 모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이러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게 또 그림을 또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굳이 글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한 장의 멋진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건데요. 이것도 역시 노트만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은 한 1시간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행동 상황을 적는다. 어떤 행위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정도에 표시하고 터치포인트에 따른 구체적인 경험을 적는다. 각 단계와 행동의 경험마다 발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어본다 라는 건데요. 이거 조금 재미있고 좀 구체적인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 띵킹의 공감하기 단계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혹은 공감하기 상황 속의 어떤 퍼실리테이션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가로축에는 우리가 어떤 그리고
진행 중 그리고 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하기 위해서 모이기 전 상황이랑 그리고 그 현재 상황 그리고 후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연도별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로축에다가는 좋고 중간이고 나쁘다라는 감정의 정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띵킹 1단계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해서 행동하고 경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에서 좋고 중간 뭐 나쁨에 대해서 나는 포인트를 어디에 찍을 수 있으며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점인데요. 역시 1시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고 필기구가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시 전략 분석을 적용한 아이템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포시 전략과 전략에 따른 의미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각 전략에 해당하는 의미 변화를 적용할 마케팅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띵킹 5단계 중에서 사실 두 번째 단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피와 포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포피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시는 커스터머 베네핏, 코스트 오브 커스터머, 그리고 컨비니언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준이 어려울 때 우리는 생각을 조금 보다 잘 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좀 범위가 협소하고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폭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뻔한 생각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창적이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되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좀 범위가 크고 그리고 좀 내용이 어렵거나 난해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의 활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좀 다양하게 내뿜을 수 있는 틀을 좀 넓혀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8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했는데요. 디자인 띵킹 2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 띵킹하는 이 목적이 뭐 발명이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어떤 문제점을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품은 무엇이고 가격, 유통, 광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은 있었는지 소비자의 기회비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편리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했는지 등을 한번 문제정의 원인을 파악할 때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내용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콜라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콜라주는 좀 소재들이 필요하고 준비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1시간 내외고 뭐 가위풀, 콜라주에 필요한 물건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2가지를 골라 쓴다. 선택한 형용사에 맞는 사진이나 글자체를 잡지나 표 혹은 준비한 소재 중 골라 올인 후 주위에 있는 물건 중에서 질감이나 컬러, 형태, 패턴과 어울리는 것끼리 모아둔다. A3 이상의 크기로 된 두꺼운 보드를 준비해서 대표 형용사를 쓰고 준비된 여러 재료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배치한 뒤 풀이나 접착제로 붙인다. 각자 제작한 무드보드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보고 상대방의 느낌도 적어둔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아이스 브레이킹 중에서도 우리가 대상을 좀 고려해야 할 때 좀 어린 연령의 대상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 퍼실리테이션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콜라주 기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번에는 관찰에 사용할 소재, 필기구, A4 용지나 스케치북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고 이미지나 소재를 잘라 붙인 후 이름을 적는다. 주어진 소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만져보고 잘라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재를 경험해보고 느낌을 긍정의 느낌과 부정의 느낌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특성을 알아내는 동안 떠올리는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스케치하거나 적어둔다.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용도와 기능이 잘 어우러진 아이디어를 조합 분류해 발전해본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띵킹 3단계에서 좀 활용해보면 좋을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디자인 띵킹 3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사실 연상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강제 연상법이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좀 큰 새로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가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의 부분 혹은 실체를 좀 부분으로 좀 가지고 와서 그 실체들을 직접 만져보고 이어보고 조합해 봄으로써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탬퍼 기법의 그 C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연상을 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물건의 부분을 만져보고 또 느껴봄으로써 또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할 때 이러한 내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 30분짜리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노트와 A4 용지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분석할 아이템의 이름을 적는다. 점검표의 10개 질문에 yes, no로 즉각적으로 답한다. 즉각적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을 체크하고 보충할 자료 메모란에 해결 방법을 적는다. 모든 항목에 yes로 답할 수 있다면 점검표의 질문 항목 순서에 맞춰 선정한 아이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3분에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번 기본 컨셉 확인, 2번 기능과 원리 확인, 3번 독창성 확인, 4번 현실성 확인, 5번 아이덴티티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 띵킹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내용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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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다 할 수 있다면 다 설명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yes인 것에만 항목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만 있다면 결과물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셈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가 있어서 소개시켜 봤고요. 그리고 2개 남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30분짜리고요. 역시 노트나 A4 용지가 필요하고 이번엔 분류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분류에 따른 관점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잘 살펴본다. 질문을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해도 좋다. 체크할 아이템과 날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담당자 이름을 적는다. 선정한 아이템을 염두에 두고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한다. 취약하다고 표시된 부분을 목적별 분류나 분류 표시에 표시해놓고 수정 단계나 보완 전략 수립에 참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디자인 띵킹 마지막 단계 5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상징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성은 이 상징성의 이해를 하려면 못해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되어야지 정확하게 상징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중에서 뽑았던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디자인 띵킹 5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체크리스트인데요. 소비자 시장 기술 프로세스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토익 퍼실리테이션을 할 때, 토익 혹은 회의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때, 과연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금 선정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를 좀 얘기해 봐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인 것 같아서 하나 마지막으로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디자인적인 어떤 소재나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퍼실리테이션 할 때 좀 도움이 됐을 법하는, 그리고 또 기록해 놓고 싶은 내용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